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만 뽑아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조금 급락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좀 급락이 한 10몇 프로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힘들어 하시고 또 다시 그 지난 저점을 깨고 한 원화로 2,400만 원 정도 선이었죠. 그걸 깨고 그 우리가 진짜로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한 1,500 이제 만 달러 부근이죠.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여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LM 그리고 XRP 그리고 알고랜드 이더리움 많이 오른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차트들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는 지표들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자 이제 일봉에서 아까 보던 차트를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지표를 통해서 거의 녹색 선을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제가 여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정도는 요쯤이에요. 요쯤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요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대략 이쯤 와가지고 여기 한번 맞고 떨어지고 요 정도, 여기서 RSI를 좀 리셋을 한번 해서 여기까지 좀 시킨 다음에 차가 열심히 계속 달리면, 쉽게 표현하면 그 체결 지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갖고 만든 지표들인데, 이 지표가 그러면 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과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여기서 과열이 됐죠. 그럼 여기 녹색선 한번 맞아요. 그러면 차가 계속해서 달리면 미국을 횡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되잖아요. 엔진도. 그것처럼 쉬어서 좀 리셋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 저는 대략 한 요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좀 쉬고 다시 이렇게 랠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쭉 올라갈 때 한번 완전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식혔다가 좀 한동안 식히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또 쭉 올라가고 다시 또 좀 식히고 여기까지 또 식혀요. 또 식히고, 이만큼의 조정은 대략 한 몇 프로인지 볼까요? 한 20% 정도 조정이 돼요 비트코인. 이런 20% 10% 조정은 계속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쭉 올라가죠. 다시 과열 지표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대략 한 요쯤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이평선의 배열이나 이격도 역시도 지금 이제 보라색이 200주 201이거든요. 201이고 그 아래가 이제 한 150, 100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격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때가 물론 이격이 지금 현재가 이때보다 조금 더 넓기는 해요. 조금 더 넓긴 한데, 그렇게 이제 지금 블랙락이라든지 여러 좀 암호자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이때와는 또 비교가 안 되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격을 이제 좀씩 좁혀가면서 고무줄을 쭉쭉 이평선 벌어진 걸 쭉쭉쭉 위로 올려서 이거 모아주고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이 한다는 비유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지금 일봉에서도 이때 이제 쭉 빠졌을 때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도 이때도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쭉 빠졌을 때 여기도 거의 바닥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 단기간의 주기적인 거에 대한 바닥을 잡아주는 거고, 이게 쭉씩 하면 다시 리셋이 돼요. 다시 리셋이 돼서 이만큼 쭉 바닥을 찍고 올라가주면 다시 중간 정도 리셋이 되고 다시 바닥이 쭉 내려오고.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는 주간 지표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해지죠. 주간이나 월간으로 보게 되면 한 3주 지표를 한번 볼까요? 3주 지표로 보면 이때 고점 신호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고점 신호가 나오고 여기 이만큼씩 내려가고,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지점까지, 거의 이 지점, 여기 3주로 봐도 거의 이 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한 2주로 볼게요. 2주로 한번 보면, 2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도 이만큼까지, 주도 거의 바닥. 그래서 2주로 봤을 때 이 파란 공이 나오는, 사실 조금 더 지루하게 하고 조금 더 빠지면 아마 이 지표가 나올 거예요. 이 파란 공이 뜰 텐데 지금 뜰랑말랑한 상태인데, 요 색칠해지는 게 나오면 이제 뜨게 되거든요. 메커니즘상 그렇게 뜨게 되는데, 2주에서는 이렇게 아직 나오진 않았다. 근데 거의 얼추 거의 유사합니다. 근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 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완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우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요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일주에서 이런 식으로 이 지표상에서 윗구간으로 이 노란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랄까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구간, 이 노란선의 하단 구간으로 오면 사실상 이제 하락장이고, 그래서 노란선 위로 올라오면, 이 지표가 올라오면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들고 앉아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노란선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실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까운 2018년대 하락장에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요거 나오기 전, 지금 9월달에 기대한다고 하는 거 전에 나와서 이제 요 노란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갔죠. 쭉 올라갔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 이벤트 이럴 때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올라가가지고 다른 보조지표들은 우리가 보고 대략 이쯤에서 우리들이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각자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도 보면 올라가고 중간에 작년 5월쯤에 5월 이후에 한 7, 8월에 부처빔 때 사건 때 빠질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도 완연하게 오랜 기간이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뭐 여기서 조금 지금 이때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준다라고 하면, 좀 다시 빼꼼 내려갔잖아요. 빼꼼 내려갔는데 여기 다시 쭉 올려준다라고 하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한 9월 하순쯤 해가지고 여기에 노란선 위로 올라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요게 지금 여기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한번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우리의 이더리움을 또 보면, 자,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이더리움도 지금 여기서 이 노란선 윗 구간으로 올라와주면 상승장 구간이고, 계속 여기를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고, 그걸 깨고 내려와서 이 하단 구간에 빨간선 구간에 왔을 때는 하락장이고, 다시 계속 반복을 하고, 작년 이제 상승장 때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노란선을 깨고, 여기서 보면 노란선 깨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쭉 해서 상승장이고, 중간에 한번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 작년 5월부터 한 8월까지의 그 부처빔 사건 때, 그때는 다시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살짝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만큼 지금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 노란선으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번에 노란선으로 지금 2019년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 요렇게 잠깐 나오고, 여기에 쭉 올라가죠. 이렇게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근데 많은 사람이 또 몰린다고 하면 모든 투자가 그렇듯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표도 보면 여기가 이제 최저 바닥을 나타낼 때 역시 최저 공이 파란 공이 떴고, 요번에 역시 주봉에서도 파란 공이 떴다는 거, 요번에 우리의 그 이더리움 한 858불까지 빠질 때 이렇게 떴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요번에 이 빨간 공을 기대하거나, 빨간 공을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 좀 못 미쳐서 끝날 수도 있다. 만약 미드텀 랠리를 끝난다고 하면 그 정도만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현재 우리가 이더리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이더리움 머지로 채굴 풀들이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견된 상승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현재 이제 2주 봉을 해가지고 보면, 현재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냐, 2021년 5월 달에 거의 174불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닥을 13불까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하단 노란 선이 지금 이때 하고 한번 올라와서 리셋을 한번 해주고 다시 바닥, 그래서 여기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거의 최저, 이주봉에서도 최저 바닥 지표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반등을 해서 이만큼 큰 상승을 지금 해준 거죠. 거의 한 225% 정도 상승을 해준 거고, 지금 여기가 아직 그 빨간 선 완전 고열된, 여기 과열된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식으로 리셋을 좀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한 요 정도 언저리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대략 뭐 이 정도 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런 식 지지부진 하다가 리셋을 해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우선은 지금 그 암호자산 시장이 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거 먼저 움직이면 아마 한동안 알트 불장이 있을 때 얘네들은 쉬면서 다른 코인들이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얘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그때도 만약 달려준다, 정말 그 이더리움 머지가 엄청난 큰 이제 효과를 줘서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진짜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고, 그건 이제 사실 누구도 모르죠. 아무튼 근데 지금 완전 고열된 상태로 보진 않는다.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정도만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누구도 모르고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장투로 그냥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시간이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XRP 보유자 분들은 2020년 12월 12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플레이어 토큰을 이제 9월 달에 받는 걸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0.7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0.5달러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큰을 막상 이제 딱 받게 됐을 때, 이제 플레이어 토큰을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로 받았을 때, 이게 지금 0.5달러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15% 받는 게 이제 어떻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15% 예치하냐 아니냐도 결정이 안 났고, 형제 이건 IOU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해서 실제 받았을 때 괴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감안을 하시고 현재 아무튼 이제 0.5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공포 지수는 현재 이제 29로 다시 공포 단계예요. 계속해서 공포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늘 투자 적기고, 우리의 마음이 신나고 이 탐욕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리드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늘 항상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때는 투자 위기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는 다 투자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2021년 지금 이때가 2020년이고 21년 뭐 4월, 5월 이때 구간이죠. 이때 구간이 알트장의 그 탐욕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오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크립토 공포 지수가 완전 탐욕 구간인 80, 90을 넘어가지 않을 때가 알트장의 완전 불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이 90까지 올라가길 기다렸다가는 알트장이 끝나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립토 공포지수를 이용하실 때 요 꿀팁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마켓 캡의 차트예요. 알트마켓 캡 차트인데 지난 전고점 터치하고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는 이 전고점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파동이 길게 넓게 옆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지금 제가 이제 그어놓은 두 개 선에서 여기 때 고점이 닿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닿았죠. 이럴 때 피크를 친 거예요. 그 다음 리셋을 하고 다시 고점. 그래서 이때 먼저 고점에 닿은 거죠. 이때 고점에 닿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오른 거죠. 이때는 이제 피크를 못 치고, 지금도 여기 최저 바닥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이탈을 한 아래. 이때랑 동일하게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봉에서도 이 정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알트장 역시도 과매도 많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노란선까지 다시 터치를 지금 해 있는 상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아래 갔다가 빼끔 올라왔다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알트마켓도. 그래서 이 다음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한 요 정도 선까지 지금 그거 볼까요? 요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도달하고 한다고 하면 요번에 연내에, 그러면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겠지만, 물론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트장이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하는 그 상황이 안 되려면 어느 정도 코인도 보유하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도 하시는 매도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각자 그때가 오면 각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날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것들로 만들어서 잘 여러분들의 그 코인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 지난 거와 비교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9월달 2019년의 초와 4월달 이 장대 항목 나오기 전 여기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평선의 이격도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내려오고 있고,
장기 이평이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 거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 물론 뭐 프랙탈로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끼워 맞추는 거라고 대략 보고, 프랙탈이 뭐 존재하는 당연히 자연의 법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대략 그냥 뭐 한 이 정도쯤이 아닐까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격이 이 정도 벌어져 있고 이격이 여기 정도 벌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가서 지난 여기 17,000 여기까지 또 한번 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뷰는 여기서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뷰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려고 방송을 보시는 거니까 제 뷰를 부담 없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잘 이제 융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들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실 누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암호자산 시장의 기사들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토네이도 캐시라는 게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를 했어요. 이게 토네이도 캐시가 뭘 하는 거냐면 암호자산 시장에 자금 세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제 코인이 들어오면 그걸 쪼개갖고 어떻게 또 세탁을 하고 뭘로 돌리고 막 해가지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나가는지 세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를 했다, 드디어. 그래서 미국이 크립토 커런시 믹서 이제 그 섞는 거 방금 토네이도 캐시죠. 제재한 후에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를 체포까지 했어요. 네덜란드 당국이.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격히 앞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영국, 유럽 이런 데들 먼저 CBDC 세상으로 갈 겁니다. 서구권이. 그러면 CBDC 세상에서 결국에 CBDC는 통제가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암호자산들이 CBDC와 또 다른 그 중심축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암호자산들이 진짜 실제로 오를 수 있는 돈이죠. CBDC는 오를 수 없는 돈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양대 산맥으로 당연히 존재할 텐데, CBDC 세상이 됐을 때 당연히 익명성에 대한 부분을 정부들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익명성에 대한 게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완전한 제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탈중앙화된 돈 자체라는 코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생각보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하고도 발을 걸쳐 있지만 전 세계적인 뭐 디파이 시장에서 당연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이 그래서 살아남을 걸로 보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이제 그 탈중앙화를 강조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은행권과 기존 금융 그 집단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코인들 양대 쪽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거는 XRP가 아니라 XLM의 차트입니다. XLM의 주봉 차트인데, 이것도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좀 보면 지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 하락을 하고, 그래서 대략 2.27이 근처까지 올라가고 이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역시 상승을 하고 요번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바닥 신호가 나왔었다. 이때는 바닥 신호가 이만큼까지 안 나왔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더 과매도가 된 상태죠. 여기라고 보고 했을 때 대략 2.27이 못 가는 근처다 하면은 뭐 $8 정도 되겠죠. $8 정도까지 상승하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이때는 XLM의 시총도 작았고 암호자산 시총이나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금융기관도 없었고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막 시키기가 좋은 거고, 당연히 이게 파동이 길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길어지는 것처럼 시간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시총이 커지면 길어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표 금액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XLM이 살아남을 코인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데까지 올라갈 거다.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갔었죠. 고점 그리고 여기도 고점 이렇게 나올 거다. 그게 저는 한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는 우선 보수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 정도까지 빠지는, 쭉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까지 못 가서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뭐 한 요 정도 0.3이라든지 이 정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처럼 좀 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쉬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선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평선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 좀 모여지고 있긴 하나 주봉들이 아직은 이격이 좀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해야 이 주봉 이평선들이 더 모이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무줄 모아주는 작업을 조금 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장에 이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 갖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완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제가 또 주로 매번 방송에서 다루는 XR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XRP도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 2.272까지 상승을 예전에 2017년 5월에 쭉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거의 2.271을 살짝 거의 넘는 정도까지 다시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코인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른데 XLM, XRP 같은 거 2.272 라인까지 보통 올라가주는 경향이 많고, 대략 요 근처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12달러에서 15달러 요 정도까지 우리가 지난 그 사례를 본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그냥 사실상 XRP 이런 거를 제쳐두고 지금 실사용이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사실상 실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디파이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더리움보다 어떻게 보면 전 실사용이 훨씬 더 많은 코인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XRP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XRP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 훨씬 더 그 실사용의 유틸리티성이 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난 전골 넘어서 그 다음에 지금 한 이 정도까지 갔다가 XRP를 치면 그 다음에 대략 한 요 정도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XRP를 치면 한 4, 5달러가 빠져 있는 거죠. 원래 XRP는 소송이 아니면 여기 언저리에서 있어야 돼요. 실사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봤을 때 사실 실사용이 없는 코인들도 그냥 암호자산 시총이 커지면 따라서 커지는 게 암호자산 시장이잖아요, 현재. 근데 XRP는 실사용이 있어도 그렇게 따라가서 커지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생각하는 추론을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차치를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정도 주변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XRP의 수많은 뉴스들과 이런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 XRP나 리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팩트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XRP 투자 안 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늘 XRP를 기회가 되면 잘 사 모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주황색 선 하나 더 그어놓은 여기까지 주봉에서 정말 과매도가 많이 됐었다. 이때도 과매도가 한번 된 신호가 여기도 최저 바닥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주봉에서 최저 과매도 된 게 나왔었다. 그리고 이때도 과매도 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 쭉 올라갔던 거는 이때 리셋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이 나왔었다. 이때도 고점이 나왔죠. 고점 나오고, 이때도 고점.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역시도 보수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한번 리셋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XRP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쯤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투자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매도를 하시라 막 이렇게 다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각자 여러분들 상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알고랜드 코인에 대해서 예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이제 언급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2주봉으로 좀 보면 이제 채널에서 거의 이제 바닥이고, 지금 2021년 8월달 그리고 이때는 2월달 정도쯤에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때도 고점 시그널이 한번 나왔었고, 이때도 고점 시그널이 나왔죠. 고점이고 고점, 그리고 현재 지금 최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의 지표 같은 경우도 바닥이고, 그래서 알고랜드 역시도 지금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 보셨죠? 이만큼 여기서 채널에서 올라와 있는데 반면에 얘는 이렇게 아직 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암호자산 시장의 초보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잘 가는 코인이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했다가 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확률상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서 그 추격으로 해갖고 먹기보다는 얘가 당연히 올라갈 여력은 여기서 출발하는 애보단 낮잖아요. 보기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애를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암호자산 시장에 아직 대응도 잘 못하고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면 아직 여기에 있는 이런 코인들에 사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도달한 이 지점까지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코인이고요. 이미 지표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것도 올라가 있고. 그쵸?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하다가 보통 상승장이나 상장이 전환될 때 깡통을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도 전체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